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품은 1번을 작업을 해 볼게요. 자, 1번은 이제 하우징 본체. 참고로 이제 여기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지만은 내경이랑 베어링 폭이 바뀌어지고요. 자, 6202는 KS 규격에서 안찌름이 베어링이 안찌름이 15파이, 그리고 베어링 바깥찌름은 35파이로 동일하고요. 베어링의 폭은 그래서 6203이 10mm이고 그 다음에 6201이 11mm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폭이 제가 여기가 10mm인데 안쪽으로 1mm 추가해서 요 사이를 간격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치수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반올림에서 60mm 그리고 요게는 직경 18mm 자, 그러면 커버가 끼워지는 구간은 3mm 그리고 베어링의 폭이 10mm였죠. 요거 11mm로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거리는 32mm에서 살짝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32mm에서 30mm 어제 작업했던 거 베어링의 간격 조정하는 베어링 컬러가 그걸로 바꾼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그리고 여기는 10mm에서 11mm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기도 해서 10에서 11mm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도 32에서 30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주로 여기는 측정을 할 필요 없지만은 베어링의 외격 해서 35파이 그리고 하운체 본체 바깥 직경 이거는 54파이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게 안쪽
31.4니까 제가 클릭을 잘못했나 보다. (31파이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크게 직경부터 볼게요. 자, 안쪽에 베어링의 위치 조절되는 직경이 31파이, 그리고 베어링의 왼쪽 위쪽 부분이 35파이, 그리고 본체 바깥 지름이 54파이,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세문서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지정을 하고 확인. 자, 기준면은 원을 그려서 돌출을 해도 되고, 그냥 형상을 그려가지고 반을 그려서 회전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회전 명령을 쓸게요. 정면에서 스케치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형상을 그릴게요. 일단은 모양부터 그려놓고, 그리고 방향에 수평 수직 아닌 거, 눈에 보이는 거 요 하나 있죠.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빠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방향에 대한 구속 부과했고, 자, 그리고 보조선 선 그리기 옆에 플라이업 버튼 눌러서 중심선을 하나 그릴게요. 원점에서부터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중간점으로, 그리고 이 선은 방향에 대한 수직. 자, 그리고 위쪽에 두 개의 수직선이랑 가운데 중심선을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대칭,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중심선이랑 대칭. 그 다음에 회전축이 하나 있어야 돼서 수평 방향으로 하나 축선을 그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먼저 안쪽 직경 31파이, 그리고 요게 베어링에 끼워지는 부분, 요게는 35파이, 본체 하우징의 외경
54파이. 그리고 얘랑 요거랑 통일선상 자, 그 다음에 길이 그래서 58mm 그 다음에 가운데 요게 30mm 그러면 요게 11mm에다 3mm 하면 14mm가 되겠네요. 완전 정의돼서 확인만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회전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베어링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조립용 못따기 C1 하겠습니다. 스케치 필렛 옆에 플라이어 버튼 눌러서 스케치 못따기 하겠습니다. 거리는 1 이렇게 못따기 해주고 자, 그리고 피처에서 회전 베이스 자, 그리고 축 선택에서 여기 수평에 있는 축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게 좀 형상이 많이 복잡해서 제가 요거를 카피를 좀 하겠습니다. 치수는 아까 작업했던 거 요거는 그대로 가져갈게요. 35파이 이것만 그래서 본체만 이렇게 치수가 있는 거로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먼저 피치원부터 볼게요. 요게 우측면에 보면 요게 커버 참고로 이제 커버 표시가 안 돼 있고 볼트로 요게 체결되어 있는 요게 탭 부분이 있는데 대칭 도형의 생략 이렇게 대칭 기어 있고 그러면 밀어시키면 요게 탭이 4개입니다. 그래서 커버가 볼트로 체결되는 곳 그래서 요게 피치원 치수도 측정해서 확인하고요. 센터에서 아래쪽 센터까지 해서 반올림에서 44파이 그리고 여기서 탭은 나사부 사이즈가 작네요. 3mm 이거 4mm가 아니었나?
M3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중심점까지 높이 이미지다 보니까 아마 정확하게 수평 수직이 안 맞아서 얼추 바닥에서 74mm 할게요. 센터까지 높이. 자, M3의 피치원 44파이로 해서 구멍가공 마법사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우징 본체 우측면을 클릭을 하고 구멍가공 마법사 자, 그러면 볼트로 체결하기 위해서 여기 하우징에는 탭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유형은 직선 탭을 선택을 해주고 표준 규격은 KS, 하위 유형은 탭구멍, 그리고 크기는 M3 자, 그리고 깊이는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드릴이고요. 나사부 길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깊이는 7mm 측정해서 자, 그러면 아래쪽에 마침 조건의 블라인드 형태에서 나사상 길이는 밑에 요 값에다가 7을 입력을 하고 엔터하면 요 값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서 볼트로 체결하기 위해서 입구절 조립용 못따기 C0.5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경으로 하면 1 추가할게요. 3에서 1 추가하면 4 직경 4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자, 오른쪽에 클릭을 하고요. 자, 하나 작업했고 원형 패턴으로 배열하도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다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4개 이렇게 4개 다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원 그리기 원점에서부터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래서 옵션에 보조선을 체크하겠습니다. 참고로 피치원이 44파이 반올림에서 43.9니까 44파이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44 그리고 확대해서 12시 방향은 점을 선택해서 4분점 드래그해서 옮겨 놓으시면 되고 얘는 3시 방향에 4분점 그 다음에 이 점은 6시 방향에 4분점 점을 선택해서 드래그하고 원에 갖다 대면 이 마른 목골 노란색이 나옵니다. 4분점 위치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되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에도 작업이 돼야 되니까 기준면은 우측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피처의 대칭 복사,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칭 복사할 피처 요소는 여기 구멍 가공 마법사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기준은 우측면으로 돼 있고 확인. 자, 그리고 이제 하우징의 밑에 받쳐주는 판에서 자, 이 원통 형상이랑 이어지는 보강대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센터에서 바닥까지 높이가 74, 그 다음에 요게 두께가 베이스 두께 10mm, 그 다음에 여기서 크기 가로 62에 세로는 센터까지 측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살짝 그냥 50으로 할게요. 그럼 반대편 100으로 하겠습니다. 대칭이니까. 그래서 사각형 62에 100짜리 앞에서부터 얼마큼, 이것도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2mm, 그 다음에 높이는 74, 센터에서 바닥까지 74, 자, 그러면 먼저 참조 형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은 윗면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자꾸 아래로 쭉 당겨 주시면 되고, 이때 높이는 74, 아래쪽 방향에 센터에서부터 요게 거리. 자, 그리고 평면 1에서 상황별 도구 메모에서 스케치 작성, 그리고 요게 직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요게 길이가 62, 그 다음에 우측면에서 봤을 때 요게 50이었는데 대칭으로 해서 100,
자, 그리고 요 엣지에서부터 요게 안쪽에 2mm, 요거는 컨트롤 8번 수직 바라보고요. 그래서 요게 모서리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거리 2mm, 그 다음에 가운데 와야 되니까 이 원점이랑 요게 선 사이는 100의 반 50.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요 형상을 먼저 작업을 해 놓고, 참고로 이제 여기 보면 요쪽에 양쪽에 요거랑 반대편 미러니까 요거 반대편 또 있겠죠. 얘는 이 원의 탄젠트하게 만나서 요거는 보강태로 갈게요. 그러면 먼저 참고로 요것도 보강태로 작업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강태를 하려면 여기 있는 형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보강태보다 정면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돌출 먼저 10mm 해놓고 요거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피차의 돌출 높이는 10mm, 방향 위쪽 맞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 여기서 요거 이어지게끔 작업을 할게요. 반지름은 얼추 측정해서 2mm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참고로 요거는 보강태 명령 아니고요. 그냥 돌출 명령을 쓸게요. 요거는 돌출 명령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도기가 있으면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요 사이에 각도로 측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각도기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선을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해서 선을 이렇게 추가해줘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요게 선도 요 라인을 따라서 연장해서 그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게 교차점이랑 요 부분에 위치랑 이렇게 치수 측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각도가 없을 때는
요 선의 연장선을 활용해서 나중에 치수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8mm로 할게요. 그 부분. 참, 요 두께도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두께는 10mm. 자, 기준면은 정면에서 상황별 도구 몸에서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8번. 자,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서 요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요 선을 보조선으로, 보조선이란다. 선을 먼저 선택해서 방향에 대한 구속 수직 딜리트하고, 그 다음에 얘를 요 끝점에다가 맞출게요. 자, 그리고 요게 선은 28mm에다가 요게 두께 10을 더하면 38mm. 아이고. 참고로 요게 필렛 하면서 탄젠트 해야 돼서 지금은 잠깐 스케치 나가고, 바닥에 따로 저면도가 없어서 기둥의 R값 자, 필렛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둥 쪽에서 대기둥 자, 여기서 이제 도면상에서 R값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물부에 대한 3R이나, 참고로 여기는 2R로 할게요. 사이즈가 도면이 작아서. 주물부 3R로 할까요? 그러면 2로 해도 되고, 일단 3R로 해 놓을게요. 그리고 위쪽에 잠깐만요. 요게만 R값을 먹이려면 전체 적용이 돼서 일단 다시 필렛 측정한 2R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이 필렛이 스케치 뒤쪽에 있으면, 자, 필렛이 스케치 뒤쪽에 있으면 얘 스케치 편집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게 R값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려면 이 스케치가 요 필렛 아래로 드래그해서 옮겨져 오거나, 자, 드래그해서 옮겨니까 이제 느낌표가 떴는데, 요게 필렛이 적용되니까 필렛 없을 때 코너였는데, 요거는 다시 편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8번 누르고
자, 필렛이 적용되다 보니까 여기 알까 코너가 여기 있는 점 일치가 없어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요거 지워서 다시 이 부분은 요게 엣지랑 요게 솔리드 엣지랑 스케치 선이랑 동일선상 구속을 주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고, 참고로 얘랑 이 부분은 탄젠트 이렇게 부과를 할게요. 자, 그리고 스케치 나가고 다시 선택해서 돌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합치기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치기 해제해 줍니다. 왜냐면 요게가 요 모서리 4분점에서 만나면 요게 사이가 떨어져서 합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우측면에서 요게 두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이면 6mm, 그래서 거리 6 입력하고 방법의 맞춤 조건의 중간 평면, 이렇게 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얘를 좌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컨트롤 3번 확대해서 보면, 자, 지금 이 만국점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 사이가 틈새가 있어서 결합이 안 돼요. 그러면 상단 이 부분을 약간 더 확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잠시 선택을 해서 숨겨 볼게요. 솔리드 형상 선택해서 숨기기, 그래서 솔리드 바디에서 다시 이 부분을 체크해서 보이게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숨겨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위쪽으로 확장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mm 정도만 확장을 할게요. 자, 요게 윗면을, 자, 그러면 자, 피처 옆에 보면 아래쪽에 탭에 있는데 직접 편집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확장의 면이동, 그래서 옵셋, 평행이동, 회전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선택을 하면, 자, 여기가 테이퍼져 있기 때문에 옵셋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 위쪽이 이 경사 라인, 이 경사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에서 짧아져요. 여기 전체 길이는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면 이동으로 하면 내가 이 면을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동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옵셋이랑 같습니다. 얘가 수직하게 오진 않아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옵셋을 하면 돼요. 옵셋 거리는 한 1mm 정도만. 1mm면 충분하겠지? 자, 그리고 확인. 그래서 다시 위에 형상을 보이게끔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합치기로 결합을 해 볼게요. 합치기의 추가. 그래서 위에 원통형 형상을 밑에 요 기둥이랑 합치기.
참고로 제가 바닥은 합치기를 안 했는데 이게 필렛이 적용되면서 해서 이렇게 살짝 공중에 이렇게 뜨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R값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살짝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확장을 하는데 문제는 좁아지는 건 상관없는데 얘가 확장을 하면 아래쪽이 옵셋을 하면 얘가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장을 하지 않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해서 숨겨놓고 해서 반경 한 2mm만큼 아래로 좀 더 돌출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바닥면 선택하고 요거까지 하면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그리고 이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소 변환하면요 바깥에 사각형이 그려져요. 그리고 피처에 돌출하는데 반지름 이만큼 돌출할게요. 잠깐, 이만큼 했죠. 기둥이 3이고 가로는 2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요거는 그냥 수직하게 올라올 거고요. 돌출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숨겼는 거 보이게끔 하고 나서 얘를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합치기.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